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소아과에서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 한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 가와사키 병이라는 그런 질병인데요. 물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못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와사키 병은 소아과에서 정말 중요한 병입니다. 특히 열이 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소아과 의사는 가와사키 병은 아닌가 하고 꼭 한 번은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 가와사키 병이 왜 무서운 병인가 하면은 소아에는 선천성 심장병을 빼고는 심장 질환이 거의 없습니다.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증이라든가 이런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서 오는 그런 심장 질환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와사키 병이 그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천성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가와사키 병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와사키 병은 급성 열성 혈관염이라고도 하고요. 급성 발열성 자가면역성 혈관염이라고도 하는데, 일본에 있는 그 소아과 의사인 그 가와사키라는 분이 최초로 명명한 그런 질병입니다. 영어로는 MCLS라고 해서 뮤코큐테니어스 림프노드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아 급성 열성 피부 점막 림프절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와사키 병이 매년 발생하는 수치가 꽤 되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1년에 보면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이 돼서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가와사키 병은 감기와 유행하는 시기에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어떤 바이러스와 연관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직도 자세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가와사키 병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모여서 이 병을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40도 이상의 5일 이상의 고열과 4가지 증상이 동반되었을 때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 5세 미만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 만 3세 이전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5일 이상의 고열입니다. 5일 동안 38.5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데, 이때는 해열제, 항생제에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온몸에 피부에 발진이 나게 되는데, 그 피부 발진이 몸에 불긋불긋한 발진을 일으키게 되고, 가려움증은 보통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BCG 접종 부위에 발진을 유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양쪽 눈에 하얀 결막이 빨갛게 충혈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일반 감기 바이러스와의 차이점은 눈곱이 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곱이 없이 결막만 빨갛게 충혈이 돼서 아주 불쌍해 보입니다. 이런 피부 발진과 눈의 충혈은 거의 90% 이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입술이 빨개지고 쭉쭉 갈라지면서 혀가 딸기 모양으로 오돌토돌하게 나고 입안에 발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경부 임파선 비대입니다. 보통 1.5cm 이상으로 이렇게 목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임파선이 붙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손발이 붓고 빨개지는데, 이런 붓고 빨개지는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절통이나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일 이상의 열과 증상들 중에 4개 이상이 나타나면 저희가 가와사키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와사키 병의 진단 기준이고요. 이 불완전 가와사키 병의 진단 기준이 또 있습니다. 5일 이상의 발열과 아래 5개 증상 중에서 1개나 3개 정도의 증상이 있으면 일단 가와사키 병을 의심을 해야 되는 진단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지 않더라도 진단이 늦어져서 심장합병증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 가와사키병 진단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쓰고 있고요. 5일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첫 번째 양측 결막의 충혈, 두 번째 입술 발적이나 갈라짐, 딸기혀, 그리고 손발의 발적이나 부종, 네 번째 몸통의 발진, BCG나 접종 부위 발적 포함, 그리고 다섯 번째 경부 림프 전염. 그래서 5일 이상의 열과 5가지 증상 중에 하나에서 3개만 있어도 일단은 의심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서 심장 혈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조기 진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심장 검사를 하게 되면 심장 기능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심근염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장 판막의 이상이나 미세한 관상동맥의 변화, 그리고 심장 압전이라고 해서 심장 주변의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혈액검사 소견을 보면은 다른 감염성 질환보다 혈중 백혈구 수치와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ESR, CRP 이런 것이 급격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감별해야 될 진단으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겠죠.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은 고열이 5일에서 7일까지 나고 눈이 빨개지는 그런 증상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아데노바이러스 감염과 가와사키 병의 감염은 흔하게 반드시 감별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은 다른 입술 발적이나 갈라짐, 딸기혀 이런 게 없고 손발 발적 부종, 몸통의 발적, 그다음에 인프전염 같은 거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곱이 끼는데, 눈곱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서 많이 끼는데 가와사키 병에서는 눈곱이 끼지 않는 그런 눈의 충혈이라는 것으로 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성홍열도 굉장히 그 발진 모습이 가와사키 병과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대부분은 항생제를 쓰면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기 때문에 감염에 의한 이런 성홍열과는 감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B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타액을 통해서 전파되는 인후통과 발열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감염이 또 감별을 해야 되는 그런 감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이라 그래서 하루 한두 차례 39도 이상의 고열이 거의 2주 이상 지속되는 그런 관절염이 있는데, 이것도 감별을 요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 해서 홍반성 표피 탈락이 전신에 일어나는 급성 발열성 질환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또 감별을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해서 피부병이 악화된 상태로 피부가 탈락되는 그런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별을 꼭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가와사키 병은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심장 관상 동맥이 늘어나는 합병증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 심장 관상 동맥이 늘어나는 합병증을 3 내지 5% 정도로 확 줄일 수가 있고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7일이 지났는데도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지 못할 시에는 20에서 50%가 관상동맥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심근염과 부정맥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상동맥류가 8mm 이상으로 거대 관상동맥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이 가와사키병의 재발률은 보통 2 내지 3%로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주 드물게 재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할 시에는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후천성 심장병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가와사키병의 치료는 일단 진단을 내려지면은 면역글로불린을 발병 7일 이내에 투여를 해야 열이 잘 떨어지고 심장 관상동맥의 합병증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급성기에 열이 있는 동안에는 고용량 아스피린을 하루에 3, 4회 나누어서 투약을 하게 되고, 열이 내린 후에는 저용량으로 낮춰서 하루에 한 번 2개월간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에 관상동맥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관상동맥류 크기가 이미 늘어나 있는 경우라면 정상이 될 때까지 소화용 아스피린을 저용량으로 해서 계속 투여를 함으로써 혈전이 생기지 않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불응성 가와사키 병이라고 해서 면역글로불린을 치료를 하는데도 열이 내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심장 관상동맥의 합병증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다른 면역 제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병을 앓은 후에 1년이 지나서 관상동맥 합병증이 없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와사키 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0대, 30대에서는 심근경색증이 거의 오질 않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런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증이 왔다면 아마도 어린 나이에 과거에 가와사키 병을 알았으나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와사키 병을 치료할 때 면역글로불린을 쓰기 때문에 이 면역글로불린을 쓴 경우에는 MMR이나 수두와 같은 생백신 접종은 면역글로불린 주사 후 최소 11개월 이후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감염을 줄이는 것이 이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예방책이 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와사키 병의 증상을 잘 알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빨리 열이 나서 5일에서 7일 이내에 이 질병의 가능성을 보고 그 환자를 진단을 내려서 얼마나 빨리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투여를 하느냐가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열이 3일에서 5일 이상 난다 그러면 지체 없이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셔서 이런 안 좋은 가와사키 병은 아닌지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고열이 나면서 양쪽 눈이 빨개지고 그리고 몸에 발진이 생긴다면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와사키 병을 치료를 할 때 아스피린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소아에서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게 되면 또 드문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인 해열 진통제로서 소아에서는 아스피린을 금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와사키 병에서는 이 아스피린을 쓰지 않을 경우에 심장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는 상황이고, 가와사키 병에 걸렸을 때 아스피린을 쓰게 되면 나이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드뭅니다. 주로 아동 및 청소년에 감염되는 희귀병으로서 수두 그리고 독감에 걸린 환자들이 감염을 앓고 나서 아니면 최근에 앓은 적이 있는 아동에서 아스피린을 투여할 시 발생할 수 있어서 간 부종, 뇌 부종을 일으키고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두나 독감 접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요즘처럼 독감이 많이 유행한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은 해열 진통제로서 아스피린을 절대로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두 환자나 독감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출혈이 이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치과 진료나 아니면 다른 수술을 해야 된다면 아스피린은 꼭 일주일간은 중단한 후에 하셔야지 이 출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와사키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열이 5일 이상 나고 눈이 빨개지고 피부에 발진이 있다면 꼭 가와사키 병을 의심을 하시고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